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이해웅입니다. 오늘부터는요, 한 4시간에 걸쳐서 재물보험으로 틈새 시장을 열어보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손해보험의 특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FP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재물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그 손해보험에서 이야기하는 물적 위험, 즉 재물보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보험을 통해서 손해보험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손해보험 특화 영역이죠. 재물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 확대하시고 또 고객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영업력을 증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요, 총 4번의 정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재물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재물보험을 취급함에 있어서 꼭 등장하는, 감초처럼 등장하는 법률적인 부분. 그래서 고객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재물보험 중에서도 1년간 가입하는 1년 소멸형 보험들이 있고요. 3년, 5년, 7년, 10년 이상 가입하게 되는 장기성 재물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왜 장기성 재물보험을 취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 우리 FP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인담보들은 뭐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들은 건강 상태나 직업에 따라서 고객이 상황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재물보험은 뭘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도대체 얼마인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 왜 재물보험인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화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10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없는 시간, 즉 한 3시, 4시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인명피해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 제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12년도 8월경이었죠. 아마 인사동 먹자골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때도 제가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정말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너무너무 많이 났고 연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물보험을 취급하는데 왜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 자산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산들이 손실이 발생해서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큰 게 대표적인 게 바로 화재 사고입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로 인한 나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다른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가 뭐냐 이걸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불이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불자리가 아닌 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열이라든지 불꽃 같은 연소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화재의 3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들한테 화재로 인한 손해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화재 사고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과연 뭐냐? 오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직접 나의 재산이 손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게 되면 그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방 손해를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난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손해, 피난 손해도 보상을 하고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잔존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잔존물들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같이 다 보상을 해준다. 자, 오늘 과정을 통해서 FP님들은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화재 사고 났을 때 어떤 부분을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고객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난손해는 5일 동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손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재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굳이 이걸 다 외워서 기억하시기보다는 세일즈를 하실 때, 영업을 하실 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세일즈 북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내 재산, 건물이나 집이 탄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소방 손해. 자, 재밌는 사실은요, 만약에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경우에 소방차 와서 불을 끄게 되면은 그 10층 높이 있는 아파트에 바로 호수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부터 수압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불을 끄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리창이라든지 벽에 생기는 손해, 그리고 그 물이 떨어짐으로 인한 수침 손해, 침수 손해까지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방 손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난 손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가 난 곳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활동,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피해서 있을 때 발생한 손해를 해주는 건데 5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손해액의 10%의 한도액으로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그리고 차에 싣는 것까지, 상차하는 것까지 보상을 해주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상기된 직접 손해는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 피난 손해, 소방 손해, 화재 손해까지 전부 다 지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손해인데요. 간접 손해는 뭐냐면 화재가 나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직접 손해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간접 손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손해는 가입한 금액 내에서 간접 손해는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례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부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가입해야 되는 가입 금액만큼 보험을 드는 거고요. 일부보험은 부족하게 가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인데 5천만 원만 가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일부보험이라고 표현하죠. 초과보험은 1억보다 더 가입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재 손해는 비례보상과 실손보상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설명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화재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세 가지가 참 많이 등장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택화재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일반화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일반화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물건과 일반 물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장 물건을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에 들어갔는데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공장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럼 집과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건들이 일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집, 주택화재, 그리고 기계가 있는 공장. 두 가지를 제외하면 다 일반 물건.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물건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금액과 실제로 들어야 되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비례보상되는지 실제로 전부 다 손해액을 보상을 해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주택화재와 일반 물건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내가 든 금액이죠. 보험 가액은 원래 들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을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과 같거나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 가액의 80%,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표현했으면 8천만 원 이상이죠. 8천만 원 이상 가입하게 되면 전부 가입했다라고 해서 전부보험이라고 봐주고요. 그래서 손해액을 비례보상하지 않고 전체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보험 가액의
80%보다 적게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1억을 들어야 되는데 8천만 원 이상이 아닌 8천만 원 미만으로 들었기 때문에 손해액에 가입한 비율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비례 보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택화재와 일반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의 80%를 곱해서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액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작 물건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작 물건은 주택화재와 일반 물건에 적용되는 이 80%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80% 미만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무조건 비례 보상이 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택화재나 일반 물건보다는 공장에 있는 기계라든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원재료, 생산품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화재 보험이나 공장의 재물 보험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제대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구분하는 걸 한번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보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주택 물건으로 볼 수 있고요. 외관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원들이 다니는 큰 빌딩들 이런 것들은 다 일반 물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공장 물건이죠. 자, 공장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안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계들이 있고요. 또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완성품처럼 보입니다. 완성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중간재들, 원재료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주택 물건과 일반 물건, 세 번째 공장 물건 이렇게 구분하시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 공장만 구분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일반 물건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물에 들어갔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겠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재물보험이나 화재보험을 고객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 네 가지 정도를 좀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프레임, 즉 어떤 그림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구분하셔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으로 고객들한테 설득을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고객들한테 문제지만 누군가한테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죠. 이런 리스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장기 재물보험, 즉 3년, 5년, 7년, 10년 동안 쭉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재물보험과 1년짜리 소멸용 화재 보험들의 장단점을 구분하셔가지고 고객도 좋고 우리 FP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장기 재물 보험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화재 보험이나 배상 책임 보험 누구한테 물어줘야 되는 것들을 그냥 보험 판매를 하는 관점이 아니라 고객들의 인생과 자산을 전체 총괄적으로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재무설계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고객의 돈을 잘 지켜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또 다른 위험관리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전체 포괄적인 자산관리나 재무설계를 해주는 부분에서 우리 FP님들의 역할을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재 사고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사실상 피해, 즉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인적 위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망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발생해 버리게 되면 100%가 되듯이 화재 사고로 인한 손실도 나한테 발생해 버리게 되면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소실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불가피하게 사업장 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발생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그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 가정경제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종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불이 나서 손해가 났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제적인 손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 건물 자체가 내 건물이면은 상관이 좀 덜하겠지만 빌려서 하는 임대계약이라고 하면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그 손실 난 것과 상계를 시켜버리게 되면 보증금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재산적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재산적인 측면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집이나 사업장 그리고 자동차 이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 소실될 수 있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실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 사고로 인한 위험을 우리가 왜 취급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손해보험 기초과정 하는 경우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자, 손실의 형태와 경제적인 영향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인적 위험, 물적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세 가지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는 치명적 손해와 치명적 위험, 중대한 위험, 일반 위험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인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 위험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화재로 인한 거는 어느 영역에 구분이 되냐? 자, 물적 위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는 배상 책임 위험입니다. 이 위험들이 치명적인 위험이나 아니면 대부분 중대한 위험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보험 사업자에게 이전을 시켜서 관리를 시키자 하는 게 바로 화재보험, 재물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적 위험과 배상 책임 위험은 치명적인 위험과 중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은행에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거 책임을 넘겨서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봤을 때 그거를 좀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라고 고객분들에게 손실의 형태와 그 경제적인 영향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특화 영역을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 그리고 뭐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도 계실 거고요.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잘 취급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빙기 같은 것들도 다 우리가 재물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물보험 즉 소실이 되거나 화재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나의 어떤 자산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걸 다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뭐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인적 위험도 보장을 해주는 거고 자, 재물, 화재보험과 관련된 재물보험의 손실은 반드시 이게 배상 책임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면 법적으로 물어주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물보험, 화재보험은 나라의 재산을 지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걸 물어주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적 위험, 즉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만 살펴봤을 텐데요. 재물과 연관된 배상 책임까지 같이 전체를 아우른다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우리 FP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물보험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자, 보험은 크게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들한테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고객이 알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보험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입니다. 즉 다치고 상해로 인해서 다치시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시거나 질병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사망 등을 담보로 하는 보험입니다. 근데요, 이와 달리 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물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배, 건물, 빌딩, 아파트, 주택, 내가 살고 있는 곳,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죠. 전원주택들까지 다 담보로 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왜 화재보험과 재물보험을 연결시키냐 하면 물론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큰 위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 사고이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의 재산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흔히 재물보험을 물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자동차 보험과 화재보험이 바로 물보험 중에 하나인 거죠. 자동차 보험이 지금까지 재물보험이라는 것을 잘 모르셨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즉 내 차인 거죠. 내 차.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고를 냈는데 내 차가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물어주는 게 바로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입니다. 이것도 재물보험의 하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난 물건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이라는 것과 나의 재산적인 손해를 지켜주는 화재보험이라는 것과 꼭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의 재산을 지키는 거죠. 나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지키는 건데 이 대표적인 담보들이요. 건물, 유형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든지 건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취장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이렇게 장치들을 해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즐겁고 재밌게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가정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시설이나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들어갈 때 다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고 직기비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놓고 보면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의자, 냉장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직기비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가정경제에서만 봤을 때는 가재도구입니다. 소파, TV, 고급 냉장고 이런 것들이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어디일까요?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제품도 있을 거고요. 다 만들어 놓은 완제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것들이 불로 인해서 소실되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내 재산이 이렇게 손해가 났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담보로 해주는 게 바로 배상 책임입니다. 내 재산은 화재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은 배상 책임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화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하게 되면 화재 대물배상이 되는 거고요. 아래 화재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것처럼 대물이라는 게 빠졌으니까 뭔가를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그죠? 물어주긴 물어줄 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에 관련된 것과 물건에 관련된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2차 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설 소유자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고객들을 밀쳐서 넘어지셔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바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시설 소유자 배상입니다. 음식물 배상은 잘 아실 거고요. 음식물을 잘못 먹고 인해서 식중독에 걸렸거나 이랬을 때 배상을 식당에서 해주는 거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손해보험에 건강보험에 아주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일상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 생활을 하다가 제3자한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주는 것. 지하철에서 막 뛰어가다가 옆에 안경을 깨뜨렸다든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깨뜨렸다 이럴 때 해주는 것이 바로 일상 배상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재산은 화재보험으로 지키고 타인에 대한 재산은 배상 책임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같이 다니는 친구처럼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아, 그래서 화재보험에는 배상 책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요, 화재 사고, 즉 재물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